의궤에 적힌 춤동작은 구체적인 춤동작이 아닌 은유적인 시과도 같았다. 마침내 궁중의 춤을 즐겼던 양반들의 유흥이 재연됐다. 사실적인 묘사와 은밀한 상징을 통해 양반들의 유흥 현장을 꼬집은 신윤복. 그의 그림 속엔 또 다른 장치가 숨어 있다. 두 장의 연결된 그림이다. 자신의 기생이 다른 양반에게 한눈을 팔자 화가 난 젊은이의 얼굴은 기방 앞의 싸움으로 연결된다. 기생을 사이에 두고 질투와 싸움을 벌인 것. 이들 양반들을 바라보는 천한 기생의 눈길. 지체 높은 양반의 허위의식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도 또한 신윤복의 비판의식이 담겨있다. 상층부 출신들이라고 생각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에는 좀 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상층부들은 좀 유교적인 그런 성리학적인 명분으로 자기 억제를 하고 자기 절제를 하는 삶으로 사회적인 어떤 일정한 지점을 공인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면성을 보여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들도 결국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긍정하면서 동시에 그런 사회성의 맥락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선까지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서 그의 행적과 예술가적인 면모를 뒤쫓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신윤복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 또 이런 그림이 어떻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용인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는 내각인력이라는 이 궁궐의 기록에서 밝혀집니다. 왕을 깔깔 웃게 만드는 그림을 보여달라. 정조는 공식적인 시험장에서 화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별도로 내립니다. 또 신윤복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당시의 순조 임금은 유곽의 유희, 기방의 유희를 그리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어쨌든 당시 조선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사회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윤복의 그림도 이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의 중심지였던 한양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도화선은 당시 한양의 중심가였던 운종가와 광통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했다는 신윤복. 200년 전 그가 광교, 지금의 광통교를 오가며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운종가를 북으로, 광통교를 서편으로 부호들의 밤놀이와 풍악이 달빛 아래 펼쳐진다. 중촌의 야회를 초규한다. 당시 대표적인 서울 풍속은 중촌의 유흥문화였다. 중촌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중촌은 당시 부유했던 기술직 중인과 양반들의 거주지. 이곳 보신각이 바로 중촌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중인 계층은 99칸 저택에서 살 정도로 부유했다. 매일 풍악을 울리며 유흥을 일삼았다.
그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시기는 분명히 그 전 시기와는 달리 상당히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시골과는 좀 구분이 되는 도시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적 에토스라는 게 생겨나는 그런 시대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시전 상인이라든지 혹은 그 돈 많은 역관 이런 중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 근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 자체가 소비적이고. 이곳 관철동의 중인들은 주로 역관과 의관들이었다. 역관은 당시 급증하던 대외 무역을, 의관들은 지방의 약재들이 유일하게 거래되는 이곳의 약방을 장악한다. 엄청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부유한 중인들의 유흥문화는 양면성을 남긴다. 일부 중인들은 향락에 빠져 기방을 장악해 나갔다. 신윤복이 그린 한양의 시대상 속엔 그들 중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반면 고급 취향의 중인들은 예술에 관심을 쏟았다. 그들을 중심으로 시, 서, 화와 골동 문화가 생겨났다. 중인들의 문화 활동은 서민층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림을 즐겨 집안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림을 판매하는 자들이 나타나 작은 미술 시장을 형성한다. 바로 이곳 광통교 자리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는 백자도에서 귀신을 내쫓는 벽사화까지 도화서 화원 또한 그림을 그려 팔았다. 주로 화원들이 궁중에서 필요한 그림을 그려줬고 했는데 대갓집이나 양반층에서 그림의 수요가 있을 때는 도화서 화원들에게 그물을 주문을 했어요. 그림을 주문했는데 그 그림들을 주문할 때 주로 상인들을 통해서 주문했거든요. 그러면 광통교에 있는 상인들이 도화서에 찾아와서 화가들한테 주문을 해서 갔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담은 쉽고 장식성이 강한 신윤복의 그림을 원했다. 서민부터 왕족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림이 폭넓게 확산됐음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규장각에서 자비대령 화원들한테 시험 보인 시험 문제 중에 시혜원 전신첩의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왕이 용각이 돼. 예, 이거는 이제 순조가 출제한 시험 문제 중에 1807년 기록에 보게 되면은 육아추천이라고 유흥가의 그네탁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혜원 전신첩에 있는 단오풍정하고 상당히 연관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발굴된 이맹휴의 글은 신윤복이 당시의 사회상에 주목했던 또 다른 이유를 추측해 한다.